대형마트와 백화점, 택배 등이 늘어나면서 유통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통시장에 가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미와 삶의 활력인데요. 요즘 전통시장은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또 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임승우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KCTV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통시장 및 상장가를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 임승우 인사드립니다. 네, 현재 그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이 상인연합회 개념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들을 좀 하는지. 지금 광주에는 이제 34개의 전통시장과 상장가가 있는데요. 연합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광주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시장에 대한 각기 시장에 대한 그 전문 인력들의 지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시장보다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 상인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전통시장의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는 홍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서의 대규모 점포들의 어떤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인 홍보,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홍보, 홍보 쪽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 전통시장과 상장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지역의 경제는 주체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장가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소비 패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점포들이 지금 상당히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 쪽에 그런 부분 쪽에 치중을 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개별 시장의 특수화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고객 부분들의 어떤 시선이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전단지가 이렇게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신문에서나 또 뉴스에서나 굉장히 많은 백화점이랄지 또 대형마트 소식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 반면에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회장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모드 앱이 작년 9월부터 개통이 되면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정책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에서는 광주 시내에 이 시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내에 들어있는 점포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기초 자료를 지금 이제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젊은 고객들이나 그다음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제 기초적인 거라도 우선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들만의 어떤 이 이벤트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SNS를 보면요. 또 전통시장 이야기가 한 번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통시장에 또 먹을거리들이 한 번씩 올라오고 그래서 조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의 불씨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회장님도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상으로도 작년부터 지금 청년이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전체적인 어떤 검색어 1위가 갈 정도로 예. 상당히 청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청년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정책을 펴나가고 계시고, 저 전통시장님 상장가의 이제 이 지원 정책들도 네네. 지금 청년 위주의 어떤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 몰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전통시장도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좀 더 젊어지는 시장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찾는 분들과 또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또 그 차이를 보면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좀 편리하다라는 게 또 이렇게 특징인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의 특별함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소비 패턴들이 전체로 그 복합 조개로 많이 이제 들어가죠. 네, 예, 예. 하루의 일상을 갖다가 그 복합된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유 있는 어떤 그 소비 패턴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시장별로 특성화된 시장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그 시장을 이렇게 가서 보고 즐기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차이는 뭐냐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일 생활권을 그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이 이제 그 만족스러운 쇼핑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라는 것은 자유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해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맛하고 네.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즐기는 맛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앞으로 고객들은 그 자유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 패턴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지금 또 시장에서 상인을 하고 계시죠. 네. 어느 시장에서 어떤 상점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예. 남구에 위치한 무등시장에서 지금 5년차 상인회장을 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그 상인으로서는 언제부터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상인으로서는 이제 그 무등시장 근방에서 저 마트를 좀 경영하다가 네네. 시장으로 들어온 것은 2009년도에 들어왔고요. 상인회장은 2011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09년도부터 뭐 이렇게 상인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그 전통시장의 뭐 소비 패턴이랄지 그런 환경과 지금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열하겠죠. 다시 말해서 상인과 상인 간의 어떤 그 정보 뭐 소통의 뭐 기회도 없었고, 네. 내 점포에서 내가 팔면 최고라는 시기였고, 네네네. 고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들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이제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해져 온 것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네. 상대 점포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여가 됐었고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변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나올 만큼 네. 상당히 좀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그 당시에 열악했던 상황과 비교해서 요즘에는 뭐 상인들의 분위기도 좋고 예전에는 어찌 보면 좀 그 상인들 간의 개인주의가 조금 만연했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조금 그렇습니다. 생겼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지역에서 또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네.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 지역민들의 이용률이 좀 어떤지 실질적으로 느끼셨을 때 어떤가요?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네. 4월달에 메르스 사태가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그야말로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을 때 네네. 다시 말해 저희들한테 어떤 등대 역할을 해주었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기업들은 떨칠 수가 없죠. 네.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저희 광주시에서 지금 유통된 온누리 상품권이 한 267억 정도 되는데요. 네네. 전국을 본다면 전국의 집계로는 8,6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그 유입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한테 굉장한 힘이 됐고, 네. 아무튼 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던
했던 것도 네. 오늘의 상품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로 효자 상품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이 됐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대형 그 시장은 대형 시장대로 네. 또 저희 시장처럼 주택 밀집형 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의 어떤 고객분들 네. 한정된 어떤 그 고객층이 좀 다양한 고객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게 얇은 고객층들이 조금은 두꺼운 고객층으로 네네.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오늘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아무튼 효자 상품권으로 생각한 이유가 되겠죠. 네. 그리고 현재 광주에는 그 상인 대학이 몇몇 전통시장에서 또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상인 대학이라는 게 상인들 간의 뭐 결속력, 소속감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인 대학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나요? 상인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늘 뭐 우리는 친절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네. 좀 더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네. 마케팅 기법들을 많이 이제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상인 상호 간의 서로의 어떤 배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 네. 전체적인 어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비양시키는 것이 이제 상인대학의 역할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인대학도 있고 상인대학 이후로 점포대학도 있고 좀 더 집중적으로 상인대학이라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네네. 점포대학이라면 좀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정말 그런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인 대학원이 또 있습니다. 아, 대학원까지. 예, 네. 상인 대학원까지 있는데 상인 대학원에는 리더를 키워내는 양성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상인 대학으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있었던 것도 회장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 상인 대학 수료 후에 상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상인과 상인 간의 소통.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거고 네. 시장 사랑이라든가 주변의 지역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점포를 바라보는 이 눈높이가 달라졌다. 네. 그래서 고객을 또 대하는 자세부터가 또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옆에 점포의 상인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네. 상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잖아요. 예. 웃는 소리도 나고 그전에는 이제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소리도 났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졌고 서로 소통이 되다 보니까 나눔도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음식 먹으면서 또 담소하면서 웃는 모습들이 시장에 비춰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밝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 오셔서 예. 부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네. 구매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예. 됐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상인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시장에는 큰 변화가 생긴 건데요. 요즘에 그 야시장, 뭐 광주에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광주 그 대인 예술 야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의 10대 시장으로 선정이 될 만큼 아주 성공적인 야시장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네. 거기 가서 보면 정말로 앞으로 이 전통시장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보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소비 패턴이 바꿔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이 다시 말해서 소상인들이 정말로 활기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 대인 예술 야시장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남광주 야시장도 뭐 오는 5월이나 6월쯤에 또 개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회장님이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건데요. 네. 초보 주부님이시라면 온누리 상품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돈이다. 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5%의 DC를 갖고 할인을 해주고요. 네.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비례해서 올해 이제 고정까지도 이제 거의 지원이 됐었는데 명절을 기해서는 10%까지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먼저 내 지갑을
내 지갑을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권을 갖고 시장에 행사하는 쪽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명절을 기해서 각 시장별로 경품 행사라든가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경품 받고 할인 행사를 받으면 한 최소한으로 한 20-30% 정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보 주부님들이나 이 오늘의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좀 덜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가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의 상품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광주 시내 금융기관에서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합회 측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홍보가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의 상품권에 대한 홍보 공개, 다중이용 시설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저희들 경품을 통해서도 또 홍보하고, 해 나가면은 상당히 아무튼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각기 시장별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 제1의 시장이라는 100년 역사가 넘는 양동 시장이 있고 양동 시장이 또 홍어가 또 특화된 상품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건어물 시장도 있고 닭정길 시장도 있고 각기 특화된 시장으로 이제 모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인시장 야시장 그럼 난강주 시장에는 또 난강주 해 뜨는 시장에 새벽 시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를 들어서 빨리 일찍 이른 새벽에 눈을 뜨신 분들이 그런 길을 통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갖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들의 특색도 있고요. 그 난강주 시장은 또 수산시장으로서의 면모가 또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각기 이제 주산윤지 상장가라는 이런 데는 보리밥 계통이라든가 음식점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광주 시내에서 지금 골목형 시장으로 작년에 선정된 시장들이 양동 복개상가 그다음에 말바우 시장, 봉선 시장이 지금 올해 2월 달에 착수 보고회를 갖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양동 건어물 시장이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4개의 시장이 이제 각기 시장을 특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럼 이제 볼거리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KTX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이 1913 역전 시장입니다. 거기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장날을 또 끼고 있는 또 시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송정 5일 시장이라든가 또 옆에 붙어 있는 미일 시장도 5일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만 거기 그다음에 비아 5일 시장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전국에 특이한 장날 시장인데 2-3일 걸어서 장날이 열리는 시장이 말바우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성화된 시장들, 이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여유 있는 어떤 쇼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강추해보고 싶은 그런 시장들이 많다는 거 앞으로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전통시장에 가면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볼 수 없는 그 시장 상인분들과의 또 나눌 수 있는 덕담들도 있고요. 또 그 상인들로 인해서 또 삶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임승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